안녕하세요. 지한이 아빠입니다.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원이고 평균 소득은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이게 실제 맞나 모르겠습니다. 이 언론에서 나오는 느낌은 그렇지 않은데요. 한번 살펴볼까요? 작년도 12월 16일 한 달이 안 됐죠. 통계청하고 금융감독원하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고요. 토경구면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가 혈연, 결혼, 입양 등으로 맺어져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다.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가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니까 상당히 나름 신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정리해보면 가구당 자산은 5억 원이고요. 작년 대비 12.8% 올랐고 부채는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뺀 순자산은 가구당 평균 4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. 그다음에 소득은 6,100만 원이고요. 거기에 1,120만 원을 써서 가처분 소득은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. 이것도 사실 좀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. 어쨌든 실물자산 기준으로는 한 3억 8천만 원 정도이고요. 근데 3억 8천이면 현재 서울에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금액 아닌가 싶어요. 어쨌든 그렇고 부채는 6,500 정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버는 거는 3,800이고 사업소득이 1,100만 원 해서 6,100만 원이고 지출은 1,100만 원이다. 여러분 어떠세요? 느낌이 좀 오시나요?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하나씩 좀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요. 순자산,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부채를 뺀 게 4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산은 5억 정도 되고 부채는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. 전체 가구의 58.7%가 3억 미만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럼 약 60%가 전체 가구의 60%가 3억 미만이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60% 정도는 전세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순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은 9.4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즉 10억 원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의 10% 안에 든다는 거죠. 1등부터 100등까지 나래비를 쭉 이렇게 세웠을 때 10등 안에 든다는 거죠. 순자산이 10억이면.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인가 12억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럼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를 갖고 있다고 치면 실제로 우리나라 1등부터 100등까지 했을 때 10등 안에 든다. 그럼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고요. 반대로 얘기하면 언론에서 맨날 아파트 가격 막 올라가고 뭐 12억 치고 뭐 15억 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 우리나라의 1등부터 10등까지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 보고서가 느낌이 이렇게 확 오지가 않아요. 쭉 읽으면서. 어쨌든 그러하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소득 5분위별로, 그러니까 이 집단을 5개로 나눈 거죠.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5개로 나누었을 때 그 순자산 보유액 및 점유율을 보면 그러니까 20% 안에 드는 사람, 5분이면 5개 중에 제일 높은 분이거든요. 20% 안에 드는 사람은 이 9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순자산이, 그러니까 20% 안에 들려면 9억 원 정도가 되면 된다라는 거고요. 평균은 5억 원이고 자산이, 금융자산은 1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축액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실물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는 한 4억 정도 되는데 부동산이 거의 대부분이죠. 거의 이제 실물자산으로는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가구당 유형별 보유액 및 구성비를 보면 이 20%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산이 10억 원이고요. 그 10억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금융자산이 약 2억 5천, 실물자산이 8억 4천, 이 8억 4천 중에 8억이 부동산인데요.
그 중에 거주주택이 들어가는 돈은 5억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. 생각보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, 느낌이. 그 다음에 자가로 사시는 분들의 자산은 6억 6천이고요.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4억 6천 정도 된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에 뭐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대출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10% 안에 든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구들이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얘도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. 전체의 80%가 예금을 선호하시고요. 은행 예금을 67%, 약 70% 정도는 다 예금에 하시고 저축은행에 하시는 분은 약 5% 정도 되고요. 주식을 하시는 분은 13%밖에 안 됩니다. 생각보다 주식을 하시는 비율이 제가 느끼기엔 좀 낮은 것 같아요.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. 그럼 우리나라의 가구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1년 후에 물어봤는데요.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건 숫자가 좀 줄었고요. 43%에서 35%로 줄었고 상승할 것이다가 35%입니다. 이 두 개를 합치면 변화가 없거나 상승할 거라고 보시는 비율이 약 70% 정도 되고요. 모르겠다가 20%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가구들의 대부분은 주택 가격이 정체되거나 상승할 것이다.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8%밖에 안 됩니다.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통념으로 갖고 있는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. 내 집에 투자하시는,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한 34%, 가치 상승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한 22%, 그 다음에 뭐 노후 대체 이렇게 나오는데요.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하겠다는 게 약 35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전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표시가 되고요. 그럼 이렇게 투자할 때 선호하는 곳은 어디냐?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61%고요. 작년보다 더 올랐어요. 근데 이제 작년보다 또 이제 10%대가 넘은 게 토지거든요. 토지에도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는 게 한 10% 정도 됩니다. 그럼 이제 이 다른 수치들은 주거용 건물이나 비주거용 건물이나 단독주택은 숫자가 줄었는데 아파트하고 토지는 늘었어요. 그러면 앞으로 투자는 아파트나 땅을 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근데 부채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를 보면 부채가 8천만 원인데 평균 금융부채는 6,500만 원이고요. 그 중에 담보대출이 5,100만 원, 신용대출이 966만 원입니다. 이 가계부채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거 그렇게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그러면 이러한 부채가 1년 전 대비 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변했냐? 그러면 부채의 규모는 증가했다는 분이 30%, 변화가 없다가 25%, 작년하고 비슷했는데요. 얘를 뭘로 상환을 하느냐 보면 90%가 소득으로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열심히 벌어서 상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. 이건 또 나름 합리적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소득으로 상환한다는 건 결국 부채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렇게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게 생계 부담이 되느냐라는 수치 중에 부담이 없다가 34%, 부담스럽다가 65%, 매우 부담스럽다가 18%, 약간 부담스럽다가 46%거든요. 뭐 오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. 1.25%를 올렸죠. 그러다 보니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한 60%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래서 저축이나 투자를 줄이고 있다가 74%, 25%. 줄이고 있지 않다가 25%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가 한 75% 정도. 이자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
크게 작년과 다르지 않아졌었던 것 같습니다. 자산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. 근데 부채는 조금밖에 안 올랐거든요. 그래서 부채 대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라는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. 17.5%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자산의 약 17%를 부채로 갖고 있다.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가구 특성별, 가구 소득 구간별 가구 분포인데요. 이게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이 1,000만 원 미만, 3천만 원 미만, 5천만 원, 7천만 원, 1억 원, 1억 원 이상이거든요. 그래서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?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1억 원이 꿈의 숫자라고 하니까 39세 이하는 11%. 되게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. 29세 이하가 2.9%입니다. 약 3%에 해당하는 20대는 1년에 1억 원 이상을 버시는 것 같다. 그 다음에 40대에서 60대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. 제일 높은 건 50대에서 59세 사이가 25% 정도 되고요. 그래서 가장 놀라웠던 건 20대에 1억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의 비율이 3% 정도 되더라. 대단하신 분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용 근로자가 좀 있고요. 상용 근로자가 30%, 자영업자가 있고요. 나머지는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. 그래서 놀라웠던 건 이 20대에 1억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3%더라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 최소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? 최소 생활비는 215만 원이라고 하고요. 적정하게 살아야 되는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한 가구주가 은퇴를 안 했을 경우에 적정한 생활비는 약 3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를 위한 준비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비율이 몇 프로냐 하면 54%입니다. 가구 수의 54%는 전혀 노후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. 은퇴를 했어요. 은퇴를 한 가구의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냐 봤더니 이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롭거나 충분히 여유롭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12%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10% 정도고요. 보통이다가 30%고 부족하다가 38%, 매우 부족하다가 16%. 요 두 개를 합치면 40에서 50%, 54%입니다. 은퇴한 가구의 54%, 반 이상은 이 생활비가 굉장히 부담된다라는 거고요. 이게 이제 생활비 마련 방법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버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공적연금이 많아요. 30% 정도가 생활비의 30%는 공적연금이고요. 그 다음에 자녀나 친지의 용돈이 20%. 그 다음에 자기가 저축해 놓은 비용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4.5%밖에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공적 수혜금이 35.1%인데요. 이 공적 수혜금이 뭔가 봤더니 노령연금, 기초연금 이런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연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숫자가 60%가 나왔습니다. 공적연금이든 뭐 국연금이든 뭐 어쨌든 개인의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분, 쌓아놓은 걸로 저축한 걸로 하는 사람들은 5%밖에 안 됩니다. 이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용돈을 받아서 산다가 21%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노후 준비는 상당히 안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생각보다 금액이 작은 거 아니냐. 서울에 1,000만이 살고 있고 그 중에 반이 아마 아파트에 살고 있고 반이 그 소유주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이해는 됐습니다. 이게 전체 우리나라의 평균이다 보니 시도별 자산 평균 및 중간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즉 서울의 경우에
평균 자산은 8억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7억 6천이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8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평균값이다 라는 거고요. 거기에 금융자산은 한 1억 8천, 실물자산은 5억 9천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 2등이 어디냐면 세종시입니다. 세종시가 자산이 7억 5천,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1억 2천, 그 다음에 실물자산이 6억 2천. 이게 제일 높고요. 이 표에서 놀라웠던 또 결과 중에 하나가 3등이 어디냐. 좀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3등이 제주도입니다. 3등이 제주도인데요. 제주도에 사시는 가구들의 평균 자산이 5억 6천입니다. 그 다음에 금융자산은 8천만 원이고요. 실물자산이 4억 8천입니다. 그래서 1등이 서울, 2등이 세종시, 3등이 제주도, 4등이 경기도입니다. 신기하죠? 이것도 좀, 이 제주도의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, 제주도는 제가 제주도에 2년 살아봤잖아요. 5억 6천 정도 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,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.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들은 한 7억 정도의 돈을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,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5억 6천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. 정리를 좀 해보면,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것과 실제 조사된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, 이게 맞다고 봐야겠죠?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정도, 그 중에 실물 자산은 3억 8천, 금융 자산은 1억 정도, 그다음에 부채는 8천만 원, 그다음에 연소득은 6,200만 원에 비소비 지출은 1,100만 원 정도 된다. 그래서 대출 다 빼고 순자산은 4억 정도가 돼야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에 들어오신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